8번 프린트 가도록 할게요. 우리 5단원 식물과 에너지를 처음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이 식물은 우리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생물이죠. 자, 이 식물의 광합성이랑 그다음 오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광합성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광합성이라고 해서 얘는 한자어거든요. 광합성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광은 무슨 광자일까요? 빛 광자겠죠? 합은 합친다 할 때 합쳐 뭘 합쳐서 뭔가를 이룰 성. 그래서 합쳐서 이뤄. 빛이랑 뭐랑 합쳐가지고 뭐를 이뤄 라는 뜻이야.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쳐서 뭘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알아보면 식물이 일단 빛 에너지가 있는데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뭘 만들어내냐? 양분을 만들어내요. 그 양분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이 양분의 종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인가 봐. 밑에서 자세히 볼게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세포의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이 엽록체라는 곳. 이 엽록체는 주로 잎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엽록체가 있는 세포가 잎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합성이 주로 잎에서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그런 요소가 있는데 얘를 바로 엽록소라고 해요.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는 이 초록 색깔이고 그래서 우리가 잎이 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를 만들어내는 직원이야.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억하면 돼요. 우리 밑에서 그래프 볼 때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광합성 과정에 필요한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일단 필요한 재료가 무엇일까요? 재료랑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일단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광합성이 있으려면 햇빛이 주로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이고요. 얘가 이제 우리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우리 들어봤죠? 기체 종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 식물이 먹어야 돼요. 그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흡수를 하냐? 바로 이 기공이라는 곳에서 흡수를 합니다. 기공 혹시 증산작용 하면서 초등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기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공기구멍이에요.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잎의 뒷면에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파리 뒤에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여기 검정색 여기가 구멍이거든요. 이 구멍으로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드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우리 사람한테는 유용한 거죠. 공기를 정화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식물이 꼭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물이 물은 어디서 흡수할까요? 기공은 아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고 했고 우리가 주로 물을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 흙에다가 주잖아요. 그죠? 그 뿌리 부분에서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후에 이제 얘도 우리가 사람도 이제 막 종류가 다른 혈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로가 하나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식물도 물관과 체관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이니까 물관을 통해서 잎까지 운반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광합성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뿌리에서 흡수를 한다. 우리가 아까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데 이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물관 통로로 간다 라는 개념입니다. 물관은
사진으로 잠깐 보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식물 뿌리 부분을 확대한 건데 여기에 이제 물관도 있고 여기에 채관도 있어요. 양분이 가는 곳과 물이 가는 곳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양분을 얻고자 한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양분의 이름이 바로 포도당이었어요. 포도당, 양분. 그래서 이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인데 이 포도당이 우리 동물과 에너지에서도 배웠지만 이 포도당이 그대로 있기보다는 뭔가 변환이 돼요. 뭐 녹말로도 바뀌고 나중에 뭐 설탕으로도 바뀌고 그래서 뭔가 저장할 땐 뭘로 되고 이동할 땐 뭘로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의 중단원 2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녹말로 바꾸어서 어디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냐면 엽록체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포도당이랑 녹말이 왔다 갔다 이제 바꿔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이 산소가 만들어지면 그 산소를 모두 다 내뿜는 게 아니고 식물도 호흡이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 동물도 지금 우리 동물과 에너지 시험 범위에서 호흡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런 작용인데 그게 동물만 하는 게 아니고 식물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호흡에 일단 산소를 쓰게 되고 호흡을 하다가 남은 게 있을 거예요. 남은 게 있어서 그 남은 것들은 기공을 통해서 내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숲에 갔을 때 뭐 상쾌한 공기를 먹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공이라는 것은 아까 나온 것처럼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있었고 이산화탄소랑 재료가 또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재료를 바탕으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이 과정이 활성화가 되면서 포도당과 누구를 만들어낸다?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 기체는 흡수되고 이 기체가 나중에 방출돼서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이 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 변인 통제 요소는 제가 학교에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요 위로 넘어갈게요. 설명을 들은 거죠? 네, 설명을 들었고 이제 3번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빛의 세기부터 볼게요.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더 잘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실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조작 변이는 누구죠? 얘죠, 얘. 얘가 조작 변인이고 누가 종속 변인인 거예요? 광합성량이 종속 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게 해줘야 될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나 온도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야겠죠. 뭐 식물의 종류나 이런 것도 당연히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겠고. 자, 그래서 빛의 세기가 처음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쭉 올라갔어. 쭉 계속 빛이 처음에 약하실 땐 잘 안 일어나다가 점점 많이 일어나네.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계치가 있나 봐요. 뭔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나눠서 살펴볼게요. 1번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처음엔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세기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거죠. 계속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를 다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가게에 손님이 막 계속 와요. 계속 온다고 해서 직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뭐 빵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게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거에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나 이런 뭐 커피나 붕어빵, 뭐 빵 기계라던가 이런 요소들이 엽록소 그 이파리에 있는 엽록소라면 빛이 손님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게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만약 알고 싶어. 그럼 조작 변인, 종속 변인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 둘은 통제해 줘야겠죠? 그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도 아무리 많아도 처음에는 재료를 주면 줄수록 일을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재료를 계속 준다고 해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잎의 안에 있는 엽록소가 딱 정해져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긴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정해진다. 이 그래프 모양을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온도는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등학교 과정이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온도가 높으면 쭉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확 떨어지거든요. 얘는 대신 통제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를 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너무 뜨거우면 또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나중에 효소랑 관련이 있는데 그냥 이 그래프 모양만 기억을 해주는 걸로 하고 중학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합성 환경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이 세 가지 그래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 모양, 특히 이 축 이름을 보고 뭐가 통제되고 그다음에 모양이 어떤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